윤종인 위원장님, 네. 다크넷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까맣습니다, 화면이. 근데 다른 인터넷하고 달리 여기서는 이 다크 웹들이 아주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용되는 공간이죠. 문제는 저 다크넷,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막 마구잡이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신용카드 정보 목록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은 지난주에 제가 해본 겁니다. 맨 위에 보면 179만 357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중복이 없지 않겠지만 180만 장가량에 달하는 국내 카드 정보가 유통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그 다음에 국가코드 KR을 넣어가지고 H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또 조회를 해봤더니 14만 7,843개가 표시가 됩니다. 저것도 다 알고 계셨나요? 네, 다크웹 전제는 알고 계셨는데. 네, 그럼요. 다크웹 등 음성하던 저렇게 카드 정보가 저렇게 유출되고 있다는 건 확인은 못 해보셨죠? 예,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다크웹에서 저희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H은행의 신용카드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좀 살펴봤더니 상단에 카드 번호가 나오고요. 저기 나오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카드 보안번호 있잖아요. CVV. 요거 세 자리가 유효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은 2022년 12월까지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살아있는 카드가 저렇게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180만 건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정보뿐만 아니에요. 제가 경찰청을 넣어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 3,564개의 이메일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까지 포함한 이메일 정보가 저렇게 다크넷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관 10개를 제가 집어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저렇게 나왔어요. 놀라운데 검찰의 이메일이 10,000개가 넘는 1944개가 지금 유통 중이에요. 저 다크웹에서. 그리고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3,500여 개, 1,800여 개. 심지어는 청와대도 167개가 나와요. 문제는 이 정보가 유통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다크넷을 통해서 해커들이 광고를 냅니다. SNS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정보는 개당 $80. 그리고 이메일 계정은 개당 200루블. 이게 주로 러시아 쪽에서 개발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대개 1,000개 내지 10,000개 단위로 묶어서 거래를 합니다. 큰 문제죠. 이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따져보면 아마 더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자칫하면 금전피해 오죠. 공공기관의 이메일이 저렇게 다니면 이거는 정말 자칫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 기관의 보안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크웹에서의 이러한 소위 개인정보의 유통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 가지 차원의 지금 준비 내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내부에서 이 개인정보 혹은 카드 정보를 혹은 이메일 정보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봐줘야 됩니다. 저는 당장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 모셔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제로데이, 제로타임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저런 해커가 들어오고 나면 이걸 대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로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닌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국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겠죠?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아마 업무 과실 또는 해킹에 의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다크넷에서 불법 정보 않도록 할 근본적인 방안, 그걸 좀 마련하셔서 정관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초만 더 주시죠. 이따 제가 안 쓸게요. 예. 일단 1번은 그래서 당장 그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서버 보안 책임자들을 모셔서 빨리 대응회의를 하셔야 되고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꼭 좀 종감장까지 좀 찾으셔가지고 보고를 좀 이 상임위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 권호열 원장님 이거 어떻게 네, 대응을 해가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그리고 이 이어서 저 부분이- 문미호 원장님도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민영배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식별하는 이 부분이 온라인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식별자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도 지금 일부 허용하고 있는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대책과 그리고 이런 그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정책들이 이미 사용이 돼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들의 전체 조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상시 점검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능적으로 보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 그 정보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이제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개별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법정 그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 그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어떤 보안 수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그 발전 전략이라든지 또는 핵심적인 전략 기술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외부에서 도용하거나 또는 그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개별 연구원의 어떤 기능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그리고 이 경인사 연구회의 국책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되어 있는 전문 그 기관들도 보면은 많은 공공의 정보와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해내기 위한 개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방안, 이런 것들은 최근 IT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해킹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보편화된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해킹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희가 따라가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이 될 것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선진적인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